남편이랑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벌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평범한 집입니다. 제가 출산을 좀 늦게 했습니다.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병원에 가볼까 싶은 찰나였는데 감사하게도 임신에 성공했고 그 아이가 벌써 지금 3돌이 넘었네요. 육아하는 시간은 1년이 10년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가 너무 금방 자라고 점점 커갈수록 더 예뻐지니까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도 은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너무 다행이야. 얼굴 볼 때마다 너랑 쏙 닮아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가 고생해서 낳았는데 솔직한 말로 김서방 닮으면 조금 속상할 것 같았거든. 남자들이 뭘 알겠니? 여자들은 임신하고 애 키우느라고 고생인데 돈만 잘 벌면 다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도 김서방은 사람이 참 다정해. 그거면 됐어. 돈 많아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사람이 착실하고 너만 바라보고 가정적이면 되는 거야. 그래야 오래간다. 남자 마음이 그런 거야. 갈대처럼 훅훅 변해. 여자들만 그런 것 같지? 남자도 그래. 하면서 김서방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항상 친정엄마는 그랬습니다. 무슨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끝은 늘 남편 칭찬이었죠. 사실 제 남편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참 따뜻하고 정도 많고 어쩌면 저 같은 여자가 이 사람을 만난 게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과 만나기까지도 먼 길을 돌아오긴 했습니다. 하늘이 좋은 사람을 너무 늦게 내려보내주시려고 했던 건지 저도 이 사람도 한 번에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재혼으로 서로를 만나게 됐거든요.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3번째 만남이었고 그 사람은 제가 4번째 만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까지는 별 감흥 없었는데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죠. 근데 그 사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소개해준 거라 별 기대 없이 나갔었는데 첫 만남에서 저를 보자마자 저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느낌이 너무 좋으시네요. 뭐랄까 정말 저랑 잘 맞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설레발이라면. 근데 저도 몇 번 여자분들 소개해서 만났지만 정말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서요. 하고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대답은 그냥 웃고 말았지만 사실 저도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업체에서 만나다 보니 모든 게 다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제게 건네준 정보가 있었는데 그냥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나이도 적지 않고 심지어 재혼남에 머리도 살짝 아주 살짝 벗겨져 있으니 이 사람은 등급으로 치면 5등급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재혼녀이기도 하지만 소개받은 사람보다 1살이 많았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도 해서 굳이 저도 등급으로 따지자면 5등급이었으니 솔직히 제가 뭘 따질 처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기운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게 천생연분인가 할 정도로 모든 게 착착 들어맞고 외모가 조금 아쉬웠지만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에 비하면 저는 정말 별로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실은 제가 그 사람을 3번째 만났을 때 술을 좀 과하게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그 사람을 붙잡고 지난 결혼에 대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진짜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치사하고 너무 더러워요. 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지. 그리고요, 솔직히 여자는 이쁘면 다라고 하잖아요. 전 그 말 안 믿었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진짜 예쁜 게 다예요. 여자가 아무리 능력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고요. 오히려 남편보다 돈 잘 벌면 시댁에서 욕해요. 기세다고 욕해요.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애가 안 생기면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래요. 남편 문제인데도 내가 잘못한 거래요. 죽어도 자기 아들은 아니래. 무조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검사 결과까지 갖다 내밀었는데 병원이 잘못된 거래. 이게 말이 돼? 아들 가진 부모는 다 똑같아. 내가 미친년이지. 그런 새끼 좋다고 결혼을 한 내가 미친년이야. 그냥 결혼 반대할 때 헤어졌어야 됐는데 내가 대체 왜 그런 결혼을 했는지 나는 아직도 너무 후회가 돼요. 정말 내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었는데 내가 미쳤지 하고 신세한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요? 재혼할 마음이 있는 여자가 몇 번 만나지도 않은 남자를 붙잡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한심했을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주겠다면서 자기 믿고 따라오라면서 저와의 결혼을 추진했죠. 제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사실 제 전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딱 5년 했습니다. 그것도 시댁에서 말이죠. 사실 그 5년이 저한테는 50년과도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니 그냥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시댁 식구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어쩜 사람들이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가 있는지. 저와 결혼하고 평생 저만 사랑하겠다던 남편은 부모밖에 모르는 효자였고 저라는 존재는 이미 뒷전. 거기다가 시어머니란 사람은 아들 사랑이 유별나고 남을 헐뜯는데도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잘하다 보면 언젠간 저도 받아들여 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나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것도 다 그놈의 시댁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엮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그 비인간적인 사람을 꼭 개망신 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 결혼을 선택한 건 저였지만 저도 그때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으니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실은 남편과 저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딱 연애 때까지 말이죠. 남편은 제가 다니는 회사 앞 건물에 위치한 중국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회식 장소가 늘 중국집이었습니다. 저희 팀 부장님이 짬뽕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단골 회식 장소는 중국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여직원 1명, 그리고 주방장 1명, 그리고 서빙을 하는 남자 직원이 1명 있었죠. 주문하시겠어요? 하고 종업원이 물어보면 제가 그 팀 막내라 저희 항상 먹는 거 있잖아요. 라족이랑 탕수육, 그리고 짜장면 3개만 주세요. 하고 제가 주문을 했죠. 그럼 그 종업원은 짜장면 하나에 오이 빼드리면 되죠? 오이 안 먹잖아요. 하고 저를 챙겨줬습니다. 맞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만 오게 된다니까요. 다른 데 가면
항상 오이 빼달라는 말을 까먹어요. 이쪽에서 자주 챙겨주시니까 저도 잊고 있는 거 있죠?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었죠. 나이가 좀 있어 보였지만 사람이 성실하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저희 부서 대빵인 부장님도 저 남자 말이야 이 집 사장 아들일까? 어? 주방장이 사장님이겠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최대리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 둘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연인이 따로 없다니까? 아, 연인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오이 빼달라고 말한 거예요. 저희가 여길 자주 오니까 항상 오이를 빼주시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몇 마디 나눈 건데 참 부장님도 진짜 별 말씀을 다 하셔. 하고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와 제게 짜장면에 오이를 넣느냐 빼느냐 대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게 연락처를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점심 회식이 있어서 주문을 제가 하러 간 날이었고 제게 늘 그렇듯 웃으며 얘기를 해주는데 저 대리님 맞으시죠? 저희 집 단골이시잖아요. 하고 먼저 짧은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직함도 아세요? 항상 대리님이 막내라서 주문하시잖아요. 저도 이 가게에서 제가 막내거든요. 물론 나이가 막내는 아니지만 직급이 막내예요. 그래서 잔심부름도 많이 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듣죠. 사람들은 막내가 편하고 좋은 거라고 하는데 막내도 막내 나름 고증이 있어요. 그쵸? 하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쵸. 막내 생활도 쉽지 않아요. 잔심부름은 다 하고 꾸중은 다 듣고 그렇다고 뭐 제가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버니까. 회식비는 공짜로 얻어먹지만 커피 심부름 같은 거 하면 결국 제 돈으로 다 내고 못 받은 적도 많아요. 가게나 회사나 막내들 서름은 다 똑같네요.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막내 화이팅!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마무리하라는데 저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막내들끼리 술 한잔 하는 거 어떨까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막내들 서름이나 얘기하고 그러자고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결혼해서 애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고 만날 사람이 없으니 퇴근 후가 너무 적적합니다. 그냥 가볍게 술 친구나 해요. 하면서 제게 휴대폰을 내밀더라고요. 친구라는 말에 부담 없이 저는 휴대폰 번호를 찍어줬고 퇴근 후 종종 그 사람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사람이 주말에 쉰다면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특별한 약속이 없던 터라 그 사람을 만났고 밖에서 만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못 알아볼 뻔했어요. 가게에서랑은 너무 다른데요? 가게랑 똑같이 하고 나오면 되나요? 거긴 일터고 지금은 데이트인데요. 예쁜 숙녀분 만나러 나오는데 그냥 막 나올 순 없죠. 하고 매너있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저를 공주 대접해줬거든요. 그냥 작은 승용차였지만 그래도 항상 차문을 열어주고 내릴 때도 먼저 달려나와 제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밥을 먹을 때도 수저를 먼저 놔주고 데이트가 끝나면 항상 집 앞까지 바래다 줬죠.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제가 안 빠질 수 있겠어요. 결국 3번 정도 만나고 그 사람이 제게 고백을 했고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귀고 나서부터 그 사람은 제게 더 잘해줬습니다. 솔직히 제 스펙에 비해 그 사람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던 중국집은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고 친구는 주방장을, 본인은 홀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전공을 살리지 못했고 취업 준비를 몇 번 했었지만 잘 안 돼서 친구 권유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뭐랄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
대기업에 한 번에 입사했고 벌써 입사한 지 4년이 지나 대리를 달고 있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이기도 하고 승진도 나름 빠른 편이라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갓 30대가 되기도 했고 그 사람도 32 정도 됐는데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하기엔 둘 다 홍기가 찬 나이라 솔직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고 그 사람도 제게 적극적이라 뒷말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나보기로 했죠. 감정에 충실했던 저희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알던 그 남자는 저를 정말 공주처럼 모셨고 저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공주님이라고 저를 불러줬고 저와의 결혼을 꿈꾼다고 했죠. 제가 몇 번의 연애를 했었지만 이런 남자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점점 가까워져 왔고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는 말에 별 생각 없이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기도 했죠. 저희 엄마는 사람이 너무 좋다, 착하고 인상이 좋아. 근데 집안은 어떻대? 뭐하는 집이래? 하면서 남자친구가 집에 간 뒤에 제게 묻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야. 그냥 그래. 직업도 그렇고. 근데 엄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 사람 됨됨이를 봐야지.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돈이야 내가 벌면 되고 집이야 뭐 열심히 둘이 벌어서 마련하면 돼. 처음부터 어떻게 호화롭게 살겠어.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 다 사는 거 똑같지 뭐. 하고 제 남자친구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차근차근 시작됐고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날이었죠. 말하면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해서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런지 살이 5kg 정도 찐 상태였습니다. 원래도 마른 체질은 아니었지만 보통이었고 5kg 찐다고 해도 그렇게 뚱뚱하진 않았는데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살이 조금 찐 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입을 만한 정장이 없어서 백화점에서 옷을 새로 사기도 했고 사이즈가 작아 우선 깔끔함을 위주로 옷을 선택했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아담하고 집도 잘 꾸며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저를 보고 아래 위로 훑으시더니 근데 들었던 것보다는 뭐 좀 통통하네? 내가 듣기로는 귀염상이라고 들었는데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은 사진으로 뵌 적은 있지만 뭐랄까 정말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날씬하기도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으셨더라고요. 제가 약간 통통하죠? 근데 어머님은 정말 예쁘시네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뻐요. 하고 저도 칭찬을 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보고 사진보다 당연히 실물이 나아야지. 여자는 외모가 무기니깐.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재혼을 한 상태였고 재혼한 지 3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키우다가 뒤늦게 재혼을 한 가정이었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제 면전에 대놓고 사실 난 우리 아들 결혼시킬 생각 없었어요. 아니 지금도 없어요. 우리 아들 정말 성실해. 너무 착하고 누구한테 장가 보내기 아까운 아들이야.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집안이나 며느리가 아니면 그냥 우리 아들 내가 끌어안고 살고 싶어.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이런 데만 모르겠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 하고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이 사람과 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절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지금이 결혼 정년기인데 물론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을 제가 전부 알 순 없지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뭐 반대라기보단 그렇게 찬성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반대하면 이 결혼 안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냥 썩 내키지 않는다는 거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끌어안고 살고 싶다는 말을 인사 온 예비 며느리한테 하니까 제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엄마를 보고 실실 쪼개기나 하고 대체 이럴 거면 왜 인사를 가자고 한 건지 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어색한 식사 자리를 마치고 저는 집 밖으로 나와서 대체 뭐야? 내가 왜 이런 취급 당해야 되는 건데? 하고 남자친구에게 따졌더니 그게 엄마가 좀 나를 힘들게 키워서 그래.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야.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니까 걱정 마. 하고 저를 안심시켰죠. 그렇게 전 남자친구를 믿고 결혼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이 결혼 한 달 전에 제 번호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나다. 다른 건 아니고 너네 신혼집 아직 준비 안 돼서 네 자취방에서 새살림 시작한다고 했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